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동안 별 다른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이라 마음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욕심을 버리자 싶었어요. 그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제 나이가 노산이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어서 그 시간이 압박이 되니 부담이 되었었는데 그 부담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더 이상 받지 않았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시험관을 포기한 지 3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친정부모님 또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보약을 지어오셨어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아버님과 재혼을 하신 새 시어머니죠.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 시어머니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보다 7살이나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어색하고 길 가다 보면 인사만 하는 정도로 보이는 그런 형제지간이지요. 재혼할 때부터 그분은 따로 사셨고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뵌다고 해요. 저는 결혼식 때 한 번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고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문제집 숨겨두기, 아버님 안 계시면 맨밥에 간장만 주기, 아버지께 받은 용돈을 몰래 가져가기, 남편 겨울 패딩 몰래 본인 아들에게 보내기 등등. 그런데 남편은 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셔봤자 좋을 게 뭐 있나 싶었고 본인이 아무 반응을 안 하니 처음엔 기를 쓰고 괴롭히려 하다가 나중에는 배알도 없다 몇 소리 하더니 조금씩 그만두는 것 같았대요.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서 가족과 따로 살게 되었고 집에 내려올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건축 쪽 사업을 하시는데 서울에 올 일이 자주 있으셔서 그렇게 부자지간 따로 자주 뵙고 가끔 명절이나 내려갔다 금방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을 조금 괴롭혔던 새엄마라는 인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이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안부 전화 요청하셨는데 중간에 남편이 아버님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차단을 했지요. 안부 전화는 남편이 직접 아버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했나 봅니다. 사실 시어머니 아들은 결혼식 이외에 명절조차 집에 찾아오지 않고 안부 전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도 자주 왕래할 일이 없어지니 부대침을 느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서먹한 고부 사이예요.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그냥 시아버님과 함께 사시는 분 그 정도지만 호칭은 시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경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주저리 적었습니다. 아무튼 임신하자 찾아온 시어머니는 보약을 주고 가셨고 그날부터 보약과 함께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톡으로 보내주시고 홈쇼핑 통해서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간섭하거나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 저 또한 잘해드렸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니 남편이 감사하다며 먼저 연락도 하게 되었지요. 남편에게 사과도 하셨어요. 본인이 과거에 재혼해서 오니 본처 아들이 떡하니 있고 본인을 반기는 것 같지 않아서 괜히 화가 많이 났었고 본인 아들에 비해 있는 집에서 대접받으며 살았던 것 같으니까 심술도 났다 하시며 이제는 많은 것 바라지 않고 가족 간에 왕래 정도는 하고 지내자 하셨어요. 저희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육아용품 최고급으로 하자시며 서울로 올라오셔서 정말 좋은 것들로 다 사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게 뱃속의 아이에게 자꾸만 내 딸이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 아이가 네 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아이는 내 딸이기도 해. 하시는데 그만큼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인가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남기려고 하면 내 딸 먹여야 한다며 끝까지 먹기를 강요하셨어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솔직히 미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과거 이야기가 있던 터라 둘만 있을 때 어떤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남편이 있거나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만 대꾸를 하려고 했어요. 최근에 아버님이 아이도 태어나니 튼튼한 차로 바꿔주신다며 유럽차 SUV를 계약하셨는데 그 이야기 나오는 내내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렇게 성하셨어요. 내 딸은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왜 자꾸 저희 똥똥이를 어머니 딸이라고 하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빨간색이 어울린다 하시니 제가 당황스럽고 기분이 묘해요. 그러자 아버님도 이 여자가 노망났나? 내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이런다 하며 한 소리 하셨죠. 양손을 마구 저으시며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내 딸이야. 왜 아니라고 하니? 하면서 거의 우시려고 하셨고 아버님이 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댁으로 내려가셨죠. 그날 두 분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셨고 어머님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분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며 저희 두 사람을 긴히 만나고자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은 아주머님께는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그저 어색할 뿐이지만요. 시어머님이 이혼한 이유와 마음에 있던 말 못할 상처,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짧게 요약하자면 시어머니의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들인 본인이 알게 되자 이혼을 종용하셨대요. 그렇게 엄마가 희생하고 참고 사는 건 아니라고 강하게 나가면서 이혼하셨는데 그 후 아들 보겠다는 핑계로 찾아와서 시어머니께 몹쓸 짓을 하고 갔고 그게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생리가 불규칙적이라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혼자 소갈이 하시다가 자살을 시도하셨고 그렇게 뱃속 아이만 잘못된 것이죠. 그 일을 본인과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꾸만 먼저 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가니까 무속인도 찾아가고 유명한 절도 찾아가셨나 봅니다. 한 스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보내지 못하면 계속 옆에 붙어 있을 거라 했나 봐요. 좋은 마음으로 어서 떠나보내야 다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아이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아이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 하셔서 천도제도 지냈나 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아이가 바로 본인이 보낸 아이였다고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집착을 보이시길래 본인이 가족 지키겠다고 이사를 갔고 연락만 하고 지내는 것이라 하네요. 본인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어머님은 모르신다고 해요. 재혼은 시기상 천도제 이후에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멀쩡해 보였고 좋아지는 줄 알았다며 정말 미안하다 하십니다. 시어머님이 최근에 만난 무속인이 제가 아이를 그동안 갖지 못한 건 본인이 그렇게 보낸 태아령이 맡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아이를 저를 통해 환생시켜보자 했나 봅니다. 무속인이 말한 방법을 하고 나니 제가 덜컥 임신을 했고 똥똥이가 바로 본인 아이의 환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신다 합니다.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을 아버지께 오픈해야 할 것 같다 하셨어요. 본인 힘으로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소름이 돋는다 했습니다. 결국 그 주말에 어머님을 제외한 아주버님 포함 저희 가족, 아버님까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듣는데도 새롭게 놀랍더라고요. 아버님도 경악하셨지만 불쌍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말과 세아가 너가 많이 놀랬겠다, 미안하다 이 말들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아주버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어떠한 대위도 못했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모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도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예전부터 관심 있던 사업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거 지원해 주신다고 빠른 시일 내로 직장 그만두고 사업 정상화될 때까지 생활비 모두 지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저희는 그동안 이사를 해야겠죠. 전혀 다른 동네로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이 너무나 불쌍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신과 치료도 어려울 것 같고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받겠냐는 거죠. 본인도 지금까지 일밖에 모르고 뛰어왔는데 이 사람 데리고 조용히 해외로 가서 1년 정도 쉬는 걸로 하고 본인이 24시간 케어하겠다고요. 평소에도 아버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눈에 안 보이면
집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것이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상담이든 치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때도 안 되면 병원을 알아보자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병원 보내라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알아봤는데 단순히 적어가지고는 병원 입원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수습하고 책임지려는 아버님의 모습 짠하면서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시어머님 여권을 발급받으셨어요. 날짜 넉넉하게. 미국으로 비자를 일단 6개월 받고 가신 건데 방법이 있으면 그곳에서 더 계실 것이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 출국하시고 일주일 후가 저희의 이사 날짜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다가도 마음에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으니 마음의 병이 안 나기 어렵겠다 싶네요.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남편 또한 그렇게 힘든 마음이었으니 본인이 얄밉고 괴롭히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잘 되길 응원하고 바라보자 합니다. 정말 아버님 말씀처럼 해외에서 별탈 없이 시간 보내시고 돌아와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상처라는 걸 건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또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쓰니는 똥똥이 순산 잘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